오늘 신문입니다. 어제 의협의 집단 휴진, 참여율에 따라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됐었죠. 의협과 정부가 서로 다른 참여율을 내놨습니다. 각각 49%, 21%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도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집단 휴진에 대한 다른 노조를 실었습니다. 비교해봤습니다. 자, 두 신문을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먼저 한겨레 신문부터 보시죠. 한겨레는 시민들이 휴진을 지지하고 있다, 불편을 감수했다라고 싣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은 괜찮다라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일부는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떤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조선일보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아픈 아이를 안고 애태운 엄마들이라며 이면에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진도 북적대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소제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참여율이 낮아서 대란은 없었지만 동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라면서 소아과를 찾았다 발길을 돌린 시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전혀 다른 기사를 만들어냈죠. 기사를 보는 시각에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로 보겠습니다. 회사원 박 씨 아내에게 억울한 추궁을 당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로 뭘 그렇게 결제를 했느냐며 받은 통신비 용지, 박 씨도 몰랐던 소액 결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사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을 좀 살펴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달 자동 결제로 전환이 돼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누른 자동 결제 버튼 혹은 무료 회원이라고 입력한 개인정보에 돈이 빠져나간 것이죠. 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신비 고지서의 소액 결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무료 회원 가입할 때는 가입 약관을 잘 읽으셔서 자동 결제 전환이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결제 대행사와 통신사가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들도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인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고지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38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학과가 써 있는데요. 학과로 써 있는 걸 보면 뭔가 어디 대학원 등록금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진은 학회비의 납입 고지서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받은 것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것도 4년치를 한꺼번에 내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회비는 학과 행사에 쓰인 돈이죠. 사실 자율납부라 해도 강요를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회비를 내지 않은 신입생을 선배가 때린 일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직접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독촉까지 하고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이익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제가 직접 학회비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거 꼭 내야 하는 것이냐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학회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몇몇 출판사 이런 제안서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 지원금 5억 원 이렇게 써 있죠. 5억을 벌게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드라마 제작사가 책을 홍보해 주겠다면서 5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진 실제로 지읒 프로덕션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줄거리 자체도 바꿀 수가 있다라면서 협찬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드라마와 줄거리 또 각종 배역까지 미리 알려주고 에피소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출판기업자들은 책도 냉장고나 핸드폰처럼 광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이 착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요즘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을 들어가 보십시오. 유명 드라마에 등장한 책이 상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뭔가 씁쓸하죠? 바쁜 직장인들의 뱃살 빼는 방법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해보시죠. 자, 매끼 밥 반그릇을 줄여라. 그럼 체중 5% 감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라는 것인데 또 음식 조절도 하라는 것이죠. 뱃살과의 전쟁 이기기 참 어려운데요. 과학적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자신의 비만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키와 몸무게로 비만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다음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설정을 합니다. 그만큼 식사량을 감량해야 하는 것이죠. 체중의 5%를 줄이고 싶다라면 대략 500kcal가 줄여야 되는데요. 밥 한 그릇이 300kcal입니다. 한 공기 반 정도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신이 먹은 음식을 일기로 써서 양을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만 줄여선 효과가 없겠죠. 운동이 필요한데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서 칼로리 소모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의자를 잡고 등을 쭉 펴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쭉 펴면 스트레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상식 하나 더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시죠. 건강에는 한파보다 일교차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추울 때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일교차가 크면 추위 대비를 잘 못하겠죠. 일교차의 우리 몸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혈압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정도가 정상 혈압이라고 해도 고혈압의 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 얼마나 떨어질까요?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교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중요하겠죠. 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면역력 30%나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온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운동과 수면도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